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좀 깊게 파고들 주제는 바로 디파이 유동성 풀 투자인데요. 그 단계별 가이드가 있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보니까 특정 방법론인데 꾸준한 수익, 그것도 연 80% 정도를 목표로 한다고 해서 좀 흥미롭죠? 80%요? 와.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 방법론을 한번 차근차근 뜯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릴게요. 좋습니다. 체계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하니 한번 자세히 보죠. 자, 그럼 첫 단계. 일단은 우량 자산을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뭐 코인게코 같은 데서 찾아볼 수 있겠죠? 네, 근데 단순히 시총만 큰 게 아니라 이더리움, 비트코인 이런 건 기본이고 솔라나 링크, 렌더 같이 실제 사업 모델이 있는지 이걸 꼭 확인하라고 하네요. 아, 웹사이트까지 직접 들어가서 뭘 하는 프로젝트인지 보라는 거군요. 그냥 이름만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약간 전통적인 사업 분석 느낌?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죠. 단순히 유행만 타는 코인은 피하고요. 네, 일리 있네요. 그렇게 우량 자산을 골랐으면 다음 단계는 이 자산들 중에서 서로 가격이 비슷하게 움직이는 걸 찾는 거죠. 상관관계 높은 쌍. 맞습니다. 뭐 크립토 코릴레이션.com 같은 도구를 쓰면 편하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이더리움이랑 어떤 게 같이 움직이나 보는 거예요. 뭐 1인치 아비트럼, GRT 이런 예시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상관관계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게 핵심인데요. 두 자산 가격이 같이 움직이면 유동성 풀 안에서 가격 변동 때문에 생기는 손실 있잖아요. 그 발산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하, 한쪽만 확 오르거나 내리는 걸 방지하는 거군요. 위험 관리 차원에서. 네, 정확합니다. 물론 과거 데이터가 미래를 보장하진 않지만 그래도 확률적으로 위험을 낮추는 거죠. 오케이. 그럼 이제 상관관계 높은 페어, 예를 들어 ETH 링크 같은 걸 찾았어요. 그 다음은 실제 투자할 풀을 찾아야죠. 네, 여기서 이제 매트릭스 파이낸스라는 도구를 쓴다고 하는데요. 자체 개발 도구 같아요. 여기서 그 페어를 검색하는 거죠. ETH 링크, ETH RNDR 이런 식으로요. 풀이 엄청 많을 텐데 여기서 어떻게 고르나요? 기준 같은 게 있겠죠. 그럼요. 기준이 꽤 구체적이에요. 일단 최소 APR은 30% 이상. 30%요? 꽤 높네요. 네. 그리고 가력 변동성은 13% 미만이어야 하고 총 예치 자산, 그러니까 TBL은 100만 달러 이상. 너무 작으면 안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일일 수수료 나누기 TBL 비율. 이게 높을수록 좋다고 해요. 예시로는 0.08 이상. 아, 그건 예치된 돈 대비 거래가 얼마나 활발한지 보는 거군요. 수수료 수익이랑 직결되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밈코인이나 스테이블 코인 페어는 피하고 아까 말한 ETH, LDO나 GRT 소울처럼 상관관계 높은 애들끼리 묶인 풀에 집중하라고 하고요. 알겠습니다. 기준이 명확하네요. 그럼 그렇게 해서 유망한 풀을 찾았어요. 예를 들어 ETH LDO 풀. 그 다음은 뭐라죠? 이제 그 풀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단계입니다. 그 도구 안에 시뮬레이트 기능이 있대요. 시뮬레이션이요? 네, 예를 들어 내가 2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가정하고 과거 데이터로 백테스팅을 해보는 거죠. 이 풀의 가격 움직임, 그러니까 1 ETH당 LDO가 몇 개였는지 차트를 보면서요. 아, 과거 성과를 보는 거군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다면서요. 범위 설정. 네, 맞아요. 이게 유니스와 V3 같은 AMM에서는 정말 핵심인데 내가 정한 가격 범위 안에서만 내 유동성이 쓰이고 수수료를 받거든요. 그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지가 관건이겠네요. 그렇죠. 이 가이드에서는 자체적인 디파이 포뮬러인가 하는 걸 쓴다고 하는데 기본 원리는 과거 30일 고점, 저점을 참고하되 혹시 가격이 오를 수도 있으니 최대 가격은 조금 더 높게 잡으라고 하더라고요. 약간 여유를 두는 거군요. 그리고 원하는 자산 비율도 맞추고요. LDO 55%, ETH 45% 이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조절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APR 예측치도 그냥 도구가 보여주는 숫자만 믿으면 안 된다고 강조해요. 아, 왜요? 처음에 막 180% 이렇게 엄청 높게 나와도 그게 최근 거래량이 줄었거나 하면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산 기간을 최근 7일 정도로 줄여서 다시 계산해보면 훨씬 현실적인 APR, 예를 들어 31% 정도가 나올 수 있다고 해요. 와, 그것까지 확인해야 하는군요. 꼼꼼해야겠네요. 네. 그리고 같은 페어라도 예를 들어 ETH LDO라도 폴리곤 네트워크냐 아비트럼 네트워크냐에 따라 APR이 다를 수 있으니 비교해보는 게 좋다고 합니다. 아비트럼에서 38%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정말 따져볼 게 많네요. 그래서 최종 풀을 정했다면 이제 진짜 배포하는 건가요?
네, 마지막 단계죠. 그 도구를 써서 유니스왑 같은 플랫폼에 가장 효율적인 가격대, 즉, 틱 매칭을 찾아서 거기에 내 자본을 집중시키는 겁니다. 아틱 매칭. 네. 그리고 설정한 최소, 최대 가격이랑 필요한 각 코인 수량을 딱 맞춰서 입력하고 배포 버튼을 누르면 끝. 유동성 공급이 시작되는 거죠. 와, 들어보니까 정말 단계별로 체계가 잡혀 있네요. 그냥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보고 분석하고 시뮬레이션하고 최적화해서 배포하는? 맞습니다. 우량 자산 고르고 상관관계 보고 지표로 필터링하고 범위 정밀하게 설정하고 상당히 논리적인 접근법이죠. 특히 그 자체 개발 도구를 활용해서 연 80%라는 구체적인 목표 수익률을 추구한다는 점이 인상적이네요. 물론 그 목표가 항상 달성되리란 보장은 없겠지만요. 그렇죠. 시장 상황은 계속 변하니까요. 80%는 아마 최적의 시나리오일 테고 실제로는 변동성이 크겠죠. 중요한 건 그 프로세스 자체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점은 이것 같아요. 이렇게 변동성이 큰 디파이 시장에서 이런 체계적인 접근이라는 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그리고 네, 성공적인 투자를 하려면 꼭 이런 전문적인, 어쩌면 유료일 수도 있는 도구가 필수적일까요? 아니면 공개된 데이터랑 무료 도구만 잘 활용해도 비슷한 결과를 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